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견조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2년 내 최저치다 이러면서 좀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미국 경제 다시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새벽에 제가 몇 번 잠을 좀 설쳤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지수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시작할 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참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좋은 나라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싼 노동력을 가지고 높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이런 나라들이 강했던 이런 제조업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움직임이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발표가 됐던 고용 지표나 건설 관련 지표는 여전히 좀 좋기도 하거든요. 이 추세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산 가격들이 좀 우리가 기존 공식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저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네. 유가라든가 신흥국 유가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신흥국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같은 거 나타나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올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좀 기존에는 같이 올랐던 모습들을 보였다면 네. 최근에는 그냥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머징 마켓처럼 바이오텍이 또 미국 증시의 상승을 또 이끌기도 하고 네. 어떻게 됐든 이러한 모습들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이 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표가 좋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 그렇죠.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 시장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나왔던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조금 그래도 전혀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네네. 측면에서 하방이 닫혔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CNN 머니에 따르면 이제 지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기사 내용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가 50.2로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쫙 나오고 있죠. 지금 몇 달간 계속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강달러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조업 관련돼서는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제조업이 좋은 국가는 있을 수 별로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네. 그렇게 대단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 금융의 중심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MI 같은 경우는 53.1이 나오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전월 53.0 대비해서 0.1 정도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건설 지출 관련해서는 이제 컨스트럭션 스펜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조되는 모습, 전월 대비해서 0.7% 개선이 됐다. 추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제조업 지표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오지 못한 거는 어차피 뭐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건설 지출도 좀 상당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견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만 갖고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중국이나 유럽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 뭐 유럽도 어쨌든 간에 뭐 계속해서 확장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다소 좀 제조업 지수가 많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장의 하락 주 원인 두 가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거 아주 뭐 연초부터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이머징 통화 인덱스가 많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아웃플로우가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아웃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경기 우려 둔화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 증시의 하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장외 신용융자 제거를 위해서 9월 30일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청산을 했다는 측면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100%가 오른 중국 증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쪽의 우려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에 신흥국의 그 자금 이동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 인상 시점 한 달 전, 한두 달 이후 정도로 해서 한 3, 4개월, 짧으면 2개월 내에 바닥을 만들고 인플로우가 계속 진행이 됐었다라는 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도 지금 뭐 한 달 넘게 괴롭지 않습니까? 뭐 한두 달 정도만 버티면은 여기 다 벗어나면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뻔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게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더 이상 이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6개월을 보고 하는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2발 악재, 이미 캐캐 묵은 악재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호를 얻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G2발 악재 가운데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최근에 더욱더 좀 조목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제조업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농업 부분의 PMI, 미국, 유럽, 중국까지 모두 다 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은 전 어떤 분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에선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동수 대리 항상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중국 크게 이제 중국은 어떤 좀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장은 지난주보다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서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서비스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이 대중국에 대한 수출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2차 제조업 그런 상품들, 공산품들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내수 경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조업 관련된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펙스들을 다 단행을 해서 자력으로 다 자국 국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고 이러한 것들을 제조업이 깎아먹는 이 그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업의 성장률로 다 상쇄를 시키고 더 성장을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미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다가 TV를 팔려고 하고 자동차를 팔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의 뭐 차이신 그리고 통계국에서 집계했던 이 두 가지 제조업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됐었잖아요. 말씀대로 아주 예상에 밑돌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증시가 또 휴장이었잖아요. 1일부터 7일까지. 이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영향이 덜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잠잠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과 좀 집결해서 봤을 때 이 중국의 제조업과 타국에 미칠 영향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들 반응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 그 중국 제조업에 관련된 지표들이 수년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그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네네.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2013년 이래 이제 한국이 세계 최대로 대중 수출국인데 네. 이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줄어들자 사실 뭐 서비스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그쪽으로 뭐 서비스업 진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뭐 포크레인 팔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성장률이 하향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3.8%에서 3.1%로 줄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뭐 2% 초반대의 성장을 보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강철, 선박 이런 것들 이미 중국 로컬 기업들이 다 따라 올리고 캐펙스, 뭐 카프로락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몇 년 전 대비해서 한 3배가 넘어가는 그리고 뭐 플라스틱 그 합성수주 같은 경우 생산을 뭐 70% 증대를 시키면서 한국에서 갖다 썼던 것들을 다 자국 기업들이 뭐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중 수출 자체가 어떤 한 기업은 14%나 감소를 했다.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일 같은 거를 좀 수출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팜유 같은 경우 6년 내 최저치. 대만은 이제 대중 수출가 GDP의 14%나 됩니다. 2015년도 성장률이 1.56%나 조정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대중 수출에 목매어왔던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 제조업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에 대한 중국의 이제 관심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들을 좀 체크를 해볼 때 제조업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에 좀 비중을 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중국 이외의 이머징 마켓 2차 제조업 경기는 오히려 중국 쪽으로 그 헤게모니가 넘어가면서 중국은 내수와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탄탄하게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라고 보시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뭐 중국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증시 측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변신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성장하는 기업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섹터 찾기는 이제 더더욱 힘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이미 더 할 수 있고 중국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중국 자본들이 그렇죠. 국내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슬픈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찾는 부분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은 종목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안에서도 중국의 제조업 영향을 받는 기업들 조금은 투자 아이디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선별에 있어서 더욱더 좀 기업 실적에 불을 켜고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꾸준히 좀 저희가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